네, 안녕하세요. 굿드 프레젠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릴 거는 뭐냐면, 두 번째 시간이 시작됐을 때, 뭔가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필사의 연습은 좀 끝내시고, 그래도 한번 보고 써보는 연습도 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필사를 할 때, 필사하기 좋은 노트, 이제 구성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4분할 자리가 있고 2분할 자리가 있고 6분할 자리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4분할 자리를 좀 추천을 드리는 게 좀 뭔가 문제 키워드를 쓰고 답변을 쓸 때, 그리고 또 저희가 오답을 썼을 때 그렇게 한꺼번에 정리를 할 수 있을 이 칸의 너비가 여기가 딱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롯데마트도 팔고 뭐 이마트도 팔고 여러 가지 마트나 문구점에 팔겠지만, 저는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 종이가 굉장히 재질이 좋아요. 그래서 비침이나 이제 그런 게 없고, 이 컬러가 저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완전 하얀 색깔 종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니리스림한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요. 묶음으로 팔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구매를 하셔서 이렇게 쓰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실기책 한 권과 이제 필사를 할 수 있는 이 노트 한 권이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책 소개를 이제 오프닝을 했던 이제 굿드 프레젠스 이제 올라왔을 텐데, 일단 제가 이제 필사를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께서 여기다가 직접적으로 필사를 하지 마시고, 이제 마지막에 한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는 여기다가 필사를 시작하셔야죠. 자, 근데 이제 그때는 필사라기보다는 이제 답을 한번 정리하는 느낌인 거고, 저희가 이제 필사지기로 활동을 할 때는 아까 했던 그 노트라든지 아니면 이면지라든지 굳이 뭐 저런 노트를 사라! 이게 아니라, 뭐 줄노트도 좋고 무지노트도 좋고 너무 좋지만, 그냥 저의 스타일은 저런 수학 노트라고 하더라고요. 수학 노트가 딱이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 심리 검사에서 이제 키워드로 유형 잡기에서 쭉 정리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쭉 제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생각이 든 게, 이게 아무래도 초본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책을 좀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뭔가 필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좀 빠진 부분들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강의에 대해서 10회차까지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8회차까지는 저희가 심리 상담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30분에 맞출 생각을 하고, 40분, 뭐 길게는 40분. 근데 여러분들께 2배속으로 들으시라는 것을 이제 조금 강추를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직업 정보 시간, 그리고 노동 시간 해가지고 1시간, 1시간, 그렇게 마지막은 2시간은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곧 접수 기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접수를 하실 때 일단 지금까지는 필사를, 시험 아직 지금 거의 한 달 이상이 남았는데 일단은 필사를 부지런히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양에다가도 좀 적어놨는데, 자,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일단 25년은 지금 볼 거 없습니다. 25년에는 보실 거 없고, 자, 24년, 23년, 이건 최근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22년과 21년에는 연습 문제다 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연습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습을 시작하신다, 나는 좀 어느 정도 기초를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22년, 21년 한번 써보시는 연습. 근데 이제 한꺼번에 쓰셔야 돼요. 이거 이제 6개씩 나누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막 시작을 하는 입장이다 라는 분들은 20년부터 기초를 다지기 부탁드린다. 자, 왜냐면 20년도에는 1회차에서 4회차까지 나왔기 때문에 일단 기본 베이직한 문제 굉장히 잘 나오고, 자, 19년은 저희가 일단 보지 않았습니다. 필사지기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25년에는 1회 때 19년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19년은 꼭 보고 가셔야 돼요. 기회가 되면 18년까지 보면 좋지만 일단 19년은 꼭 보자.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다가는 19년에 대해서, 일단은 19년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답을 이렇게 그냥 일단 적어놨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연습을 하신다라면 22년, 21년 필사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나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예요. 이번에 필기를 보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20년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팁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프닝이 너무 길어져서 이게 아마 2회차도 지금 한 40 몇 분 분량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더 길게 하지 않고 제가 또 중간중간에 필사 쓰기 때도 너무 말이 많았어가지고 이게 시간이 계속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굿드 프레젠트는 정말 핵심만 가져가는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 유형 두 번째로 심리검사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검사는 성능검사와 성향검사로 구분할 수 있다. 자, 이 문제 굉장히 자주 보였던 문제입니다. 자, 일단 1번부터 3번을 묶어놓은 문제고, 자, 1번에서는 성능검사를 제가 6가지를 쭉 써두었고, 두 번째 문제에서는 성향검사에 대해서 쭉 써놓았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서는 이제 20년 4회차에서 각각 3가지씩 이렇게 물어보는 유형도 나왔습니다. 자, 나름대로 24년과 23년은 저희가 최근 그 동향으로 보고 20년에 3개를 물어봤기 때문에 확률상으로는 이제 20년에 그 4번째 회차 때 나온 3개 물어본 그게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만, 자, 저희가 이제 볼 때 굳이 이제 낸다라고 했을 때 한 가지만 낸다라면 당연히 성향검사가 오래됐으니까 나오겠죠. 자, 그랬을 때 저희가 뭐가 나오든 일단 비교를 하자면, 자, 성능검사와 성향검사, 성능은 능력이고 향은 약간 취향 같은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성능, 자, 사장인 지적성이나 검사해라.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너가 문제니까 사장인 너 적성이나 검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성향은 우리 성흥태, 우리 바바리맨 성흥태 씨가 아주 이쪽 동네 저쪽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바바리맨의 특이 취향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그의 동네는 인적이 이제 굉장히 뭐 활발하든 드물든 인적동이다. 자, 그래서 사장인 지적성을 보면 일단 굉장히 특이했던 부분이 사장인 부분입니다. 자, 사고 능력, 사고 판단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장애는 능력이 아니라 판단을 받는 거다. 그리고 인지 능력, 좀 인지 능력이 떨어지나 봐. 그리고 지능도 역시 인지에 관련된 거고, 자, 겹치는 글자들이 많아서 헷갈릴 수 있다. 자, 여기는 인지 능력이고 여기는 인지 양식입니다. 자, 그랬을 때 성능 검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능, 지능, 그리고 적성 해서 칸을 메꿔주시고 성취도 평가다라는 것은 당연히 능력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성향, 취향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성격이 걸크러쉬인 요즘 테토녀라고 하나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흥미가 잘 맞느냐, 취향에 잘 맞느냐, 그리고 태도적으로다가 이제 좀 맞는지. 그래서 성흥태가 나오고, 여기는 인지 능력이었더라면 여기는 인지 양식이다라는 거. 그래서 인적 조사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은 바바름에는 뭔가 적응된 동네에서 이러고 다닌다. 그리고 동기가 뭐냐 했을 때 자기의 뭔가 그런 쾌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바바리맨들의 특이 취향인 동기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자기의 흥미이자 뭐 이런 것에 쾌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개 쓰라고 했을 때 기억에 남는 거 3개를 써주시되 혹시나 6개를 묻는 문제 최근 동향에 나왔지만 저희가 그래도 가져가 볼 문제이다 라고 해서 6가지씩을 꼭 외워주시길 바라고, 사장인 지적성이나 검사해라. 그리고 성향하면 우리 변태 성흥태의 인적동에 거주하는 성흥태 씨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사적 검사와 객관적 검사를 비교하는 문제인데, 자, 투사적 검사의 장단점을 묻는 문제와 객관적 검사는 일단 장점을 물어보는 유형들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객관적 검사에서 물을 수 있는 2가지 유형.
일단 투사적 검사와 비교를 했을 때 객관적 검사를 묻는다면 세 가지를 물어보고 객관적 검사 또는 자기 보고형 검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검사의 장점을 물어볼 때는 6가지, 5가지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자, 그랬을 때 저희가 네 번째 문제 이번에는 투사적 검사와 비교한 객관적 검사의 장점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투사적 검사와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하는 멘트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투사적 검사는 시행 채점 해석이 상대적으로 복잡하지만 객관적 검사는 간단한 편이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조금 생각이 안 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투사적 검사, 뭐 그림 그리기,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었었는데, 자, 저희가 투사적 검사, 뭐 글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림을 그리든 뭐 잉크를 뿌리든 뭐를 뿌리든지 간에 투사, 뭔가 침투하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굉장히 세밀하게 조사하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제가 외우기 쉽게 잔인하지만 시체 해석, 시체 해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행, 채점, 해석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객관적 검사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설문지대로 하는 거니까 체크만 잘하시면 된다. 자, 투사적 검사는 시행 기간이 비교적 오래 걸리지만, 자, 투사적 검사 예를 들어서 그림 그리기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데려가면 그림을 정말 놓으라고 할 때까지 그 크레파스를 놓으라고 해도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 주관이 굉장히 세다는 거죠. 그래서 시행 기간을 말릴 수가 없어요. 오래 걸린다. 자, 그렇지만 객관적 검사 딱 체크하면 끝납니다. 자, 더 뭐 요구할 것도 없어요. 짧게 소요된다. 자, 투사적 검사는 너무나도 저희 검사할 때 중요한 얘기,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이 어렵겠죠. 자, 그림은 누가 나무를 풍성하게 그리고 나무를 또 이렇게 그렸을 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르는 것은 걔네 주관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이 다소 어렵지만 객관적 검사는 어쨌든 주어진 답이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계산이나 총점을 매기는데 어렵지가 않겠죠. 그래서 검사는 비교적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이 유리한 편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서 투사적 검사와 비교한 객관적 검사 유형을 한 포인트 보았습니다. 네, 두 번째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관적 검사만 묻는 유형인데 이 문제가 사실 조금 앞머리가 좀 수식하는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자, 보시면은 심리검사에서 선다형이나 예, 아니요 등 객관적 형태의 자기보고형 검사, 설문지 형태 검사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된대요. 심리검사에는 아무래도 객관적으로다가 이렇게 설문지식으로 쓰는 게 더 간편하기 때문에 많이 쓰겠죠. 자, 이런 형태의 검사가 가지는 장점 5가지를 써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객관적 형태인 이 설문지법, 예, 아니오로 체크하는 방식에 이 검사의 장점 5가지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3가지 투사적 검사와 비교했을 때 쓴 애들이었다. 자, 시체를 해부한다라고 해서 시행, 채점, 해석이 간단하다. 그리고 기간이 비교적 짧았어요. 그리고 신뢰도와 타당도의 확보가 유리해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다. 자, 그럼 이제 추가 알파로 2개를 더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시간이나 이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이다. 당연히 이거는 이제 그냥 종이만 뿌리면 되는 거니까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뭐 그런 홍보 전단지 나눠주는 것처럼 확실히 이런 마케팅 효과가 잘 될 것이고 전문적인 검사자가 필요하지 않다. 이거는 뭐 알바생이 풀어주든 해석을 하든 뭐든지 간에 이런 전문적으로 그런 해석, 뭐 투사적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림을 보고 아니면 또 색깔을 보고
이렇게 좀 심리학적인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면 전문적인 검사자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포인트다. 그래서 이 검사, 객관적 검사에서 물어볼 수 있는 유형이 투사적 검사와 비교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객관적 검사만 이렇게 물어보는 장점 5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6번 문제 일단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이 투사적 검사의 유형에서는 장점 3가지를 묻는 문제와 장점과 단점을 3가지씩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6번 문제를 봐주시면 장점, 수검자의 방어를 무력화할 수 있다. 수검자의 다양한 반응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수검자의 반응이 독특하다. 그래서 뭐 반응이 다양하다, 독특하다, 뭐 풍부하다, 뭐 약간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낚시의 그 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방어를 잡으려고 한다라면 낚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물가가 있고 찌를 던져요. 자, 찌를 던졌을 때 제가 이렇게 물고기까지 친절하게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어를 잡으려고 하면 얘가 찌에 걸리니까 당연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가 막 잡히지 않으려고 막 아둥바둥 치겠죠. 자, 그래서 다양한 반응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반응이 독특하다라고 해서 방어를 잡는 투사적 검사에 대한 장점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어서 7번 문제까지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점은 이렇게 보았고 저희가 그러면 단점만 추가적으로 보면 되겠죠. 자, 단점을 보았을 때 얘는 당연히 이 낚시는 시간 싸움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과 장비빨, 이끼 이런 거 사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뭔가 미끼, 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제가 이거 할 때 말씀드렸던 거. 그 방어 낚시라든지 뭐 월척의 개념이 센티미터에 정말 1cm는 좀 고사하고 0. 몇 밀리미터까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자존심 싸움입니다. 자, 그래서 주관적 해석이 영향을 많이 준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저희가 객관적 검사에서 이 검사에서 중요한 이야기 신뢰도와 타당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생각이 안 나시면 이 주관 이게 생각이 안 난다 라고 하면은 신뢰도가 낮다, 타당도가 낮다, 이거를 각각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장점, 단점 이렇게 물어보는 게 20년도 3회에 나와서 이제 나올 확률이 되었다. 이 투자적 검사는 생각보다 이 장점은 최근에 나왔던 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나올 확률은 좀 현저히 적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굳이 나온다면 이렇게 장단점을 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객관적 검사와 투자적 검사는 굉장히 자주 물어봐요. 근데 직무 분석에서도 면접법과 설문지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따로 직무 분석 쪽에 빼놨는데 일단 같이 봐주시는 것이 장점이, 이 객관적 검사가 나왔을 때 설문지법은 비슷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비슷한 유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보시는 것도 좋고, 혹시나 좀 헷갈린다, 나는 이것부터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직무 분석 나올 때 한 번 더 볼 거니까 먼저 이 장단점부터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테마는 성격 검사입니다. 자, 성격 모델 빅5라는 건데요. 자, 노동부는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성격 검사는 성격의 5요인 모델에 근거하고 있다. 자, 5요인을 쓰시오. 자, 일단은 보시면은 성격의 빅5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습니다. 뭐 성격 모델의 요인을 쓰시오. 그 다음에 5요인 모델, 이렇게 친절하게 5개라는 것을 알려주고 시작하죠. 자, 이거는 이제 24년에 한번 나왔고, 이런 문제는 사실은 그 일무공, 그쵸? 저희 태도에 대한 문제나 홀란드의 그 육각형 문제, 그리고 빅5는 정말 점수를 주는 문제에
대표적인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희가 한번 기본적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향성은 타인과의 이런 상호작용, 정말 이런 상호소통과 이런 대인관계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호감성,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한다. 깽판치고 뭐 진짜 지잘난지 알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성실성, 사회적 규범과 원칙을 지키는 정도. 그리고 정서의 불완전성. 자, 정서적으로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가. 정말 말 그대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경험의 개방성이 나오는데, 자, 새로운 세계나 다양한 경험에 관심과 수용이다. 자, 경험적으로 다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일단 그런 국내에만 있지 않고 새로운 세계, 다양한 경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4번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성숙도 검사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이 문제는 제가 세 문제로 압축을 시켜놨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유형이 나오냐면 일단 세 가지 쓰기. 이 태도 척도에서 세 가지를 쓰거나 능력 척도에서 세 가지를 쓰는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고요. 특히 이 개별적인 거, 그리고 일단 같이 묻는 유형도 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능력 척도에서 나왔습니다. 자, 태도 척도는 비교적 정말 최근에 나왔죠. 24년 3회차에 나왔고, 자, 능력 척도는 20년 3회차에 나와서 일단 얘가 지금 쓰고 설명하시오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쓰고 설명할 수 있는 문제 챙겨 가셔야 되고, 자, 저희가 그리고 각각 세 가지씩 쓰는 문제도 일단 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챙겨 가신다면 진로 성숙도 검사 그렇게 챙겨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 자, 그러면 얘가 태도 척도와 능력 척도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자, 태도 척도는 태권도를 생각해서 뭔가 이렇게 좀 기합을 넣어야 되겠죠? 결참, 독성, 다라고 해서 결정성, 자신의 방향에 결정했어. 확신이 드는 것. 참여성. 자, 저희가 뭐 투표를 참여한다, 뭐 발표에 참여한다, 굉장히 능동적인 참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로 성숙도이기 때문에 진로의 방향, 진로 선택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능동적 참여, 독립성은 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죠. 자, 말 그대로 진로 선택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지의 정도이다. 자, 성향은 진로 선택에 사전 이해와 준비, 그래서 파워 J 성향이다라는 거. 자, 진로 선택에 사전 이해와 준비, 뭔가 사전으로 준비한다라는 것은 정말 계획형이 아니고서야 우리 즉흥, P가 즉흥이죠. 그렇기 때문에 J의 파워 성향을 가졌다. 자, 타협성은 진로 선택 시 내가 하고 싶은 욕구와 현실적으로 타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거. 자, 뭔가 나는 미스 코리아가 되겠어. 근데 뭔가 신체적인 조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되지 않아요. 자, 그랬을 때 타협할 수 있는지 정도입니다. 자, 오히려 이 태도 척도는 이 말이 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나 이 독립성이 잘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써봤을 때도 독립성을 막 독특성 막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독특성 갑자기 뭐지? 라고 하면서 한 번씩 꼭 써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태도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거는 자, 결정을 할 수 있을 때, 참여를 할 수 있을 때 독립성, 성향, 타협성이다. 그리고 이 성향에서도 성실성을 헷갈릴 수 있는데 성실성은 저희가 앞서 봤던 성격의 오요인의 성실성이 들어간다. 그 뒤로는 성실성에 대한 뭐 이야기를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능력 척도를 보시면 자, 정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 자기평가. 타인을 평가하는 거는 쉬운데 참 자기객관화 자기평가가 안 돼요. 자기 능력과 성격, 흥미를 이해하는 능력이다. 자, 직업 정보는 관심 분야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런 거 정보 얘기 나오면 수집 분석 참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목표 선정은 자신의 정보와 직업 세계를 연결하여
직업 목표를 선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직업을 연결해서 목표를 선정하고, 자, 계획은 목표를 선정했으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계획을 하는 것. 자, 문제 해결은 자신의 진로 과정에서 장애가 되는 문제, 뭔가 어려움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상대적으로 능력 척도를 쓰고 설명하는 게 좀 어렵다. 자, 그래서 자기를 평가하고 자증목계문이요 라고 해서 직업 정보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과목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목표 선정, 계획, 문제 해결. 자, 이거는 목표를 선정하고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 단계적으로 참 여러 가지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크라이티스의 그 진명문도 비슷하죠. 자, 진단을 하고 그리고 명료화를 시키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단계처럼 이 선정부터 이 단계는 굉장히 여러모로 나온다라는 거 아시면서 저희가 다음 패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띵까 어쩌다 마주친 검사를 준비했습니다. 자, 역량 검사와 속도 검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역량은 뭔가 그런 자신의 능력을 발휘를 해야 될 것 같고, 속도는 스피드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파워 검사와 스피드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역량 검사는 저는 자꾸 역량을 하면 그 역도 있잖아요. 그게 너무 생각이 난다. 그래서 일단 예를 들면 수학 경시대회, 막 올림픽 같은 그냥 그런 대회를 생각해 주세요. 자, 시간이 제한이 없고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어때요? 수검자의 문제 해결 능력을 중시한다. 자, 난이도가 높다. 뭐 올림픽에서는 이거 시간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자, 난이도가 높은 문항을 제시해서 이 역기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자, 그래서 이 수검자의 선수의 그 문제 해결 능력을 요하고, 자, 속도 검사는 스피드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 제한이 있고 난이도가 쉬운 문항을 구성하여 숙련도를 측정한다.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이 역량 검사 뭐 경시대회급은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속도 검사라고 하기에는 뭐 이제 속도가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못 쓰는 시험은 아니에요. 근데 난이도가 쉬운 문항으로 구성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어쨌든 근데 저희의 숙련도를 측정을 하는 거는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옷 해서 속도, 숙련, 그리고 도련님을 생각해 주시면서 그냥 숙련도다. 그 다음에 역량은 역도를 생각해 주시면서 문제 해결 능력이다 라고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네, 어쩌다 마주친 검사 두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띵까. 자, 자체 부금입니다. 자, 두 번째, 윌리엄슨의 심리검사 해석 시 사용하는 상담 기법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저희가 이 문제 24년 2회차에 봤는데, 자, 17년 1회차에 나온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빈출인 문제인데, 사실 24년에 이 시험을 맞닥뜨리신 분은 17년까지 글쎄요, 공부를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공부를 하신 분은 맞췄을 수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문제가 설마 나오겠어? 하고 이제 놓치신 분들도 되게 많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24년 2회차에서 좀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좋아하는 항상 이 스피어만의 드립도 나옵니다. 일반 지능과 이런 특수 지능이 있을 때 얘는 일반 지능은 아니에요. 자, 저희가 윌리엄슨을 안다라고 하면 저희가 자체 무브렁 정도는 알겠죠. 근데 이제 상당 기법 3개구나 라고 해서 이 무브렁을 쓰신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심리 검사를 해석을 한대요. 자, 갑자기 윌리엄슨이 이 심리 검사에서 상담 기법을 이야기하는 것도 저희가 좀 놀라운데, 자, 그럼 뭐가 있는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답변이 더 놀라워요, 사실은. 설명, 설득, 직접 충고라는 이 상담 방법,
그 윌리엄슨이 이런 얘기도 했구나라는 거 저희는 빈출로서 만났기 때문에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어쩌다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보면은 윌리엄슨이 이제 생각보다 이제 굉장히 좀 직접적입니다. 자, 설명은 당연히 저희가 해석이 결과가 나오면 이제 설명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저희가 상담을 했을 때 당연히 뭐 갑자기 성적 나왔을 때 제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저희 그 선생님도 저희 항상 뭐 그 모의고사나 이런 수능 끝나고 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갈 수 있는, 그죠? 과에 대해서 어느 학과를 갈 수 있으며 뭐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지 이제 설명하니까 갑자기 성적이 그 후뚜루마뚜루 그냥 좋지 않았던 성적이 생각이 나서 갑자기 고산 담임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검사 결과를 이제 해석해서 그 내담자가 진로 선택에 돕는 거다. 갑자기 제가 생각했던 그 답안이 나오죠. 그래서 검사 자료, 여기는 이제 심리 검사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또 스토리텔링을 들어드리면, 이제 이분이 진로 일을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저희가 직상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는 이제 진로기도 하지만 저희도 진로를 선택하는 입장입니다. 그죠? 직업 상담사를 하느냐 마느냐. 자, 그런데 그 이제 상담을 이제 받으러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자꾸 뭔가 외워지지도 않고 공부 방법을 모르는 건지 내가 보는 거는 항상 신출인 것 같고 하니까 그 저희가 주어진 기간 2년 동안 이제 6번을 저희가 이제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년에 3회씩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6번째 시험을 이제 딱 보고 이제 너무 불안한 나머지 스트레스를 너무 받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과를 기다리면서 이제 심리검사를 하러 간 겁니다. 나의 불안이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내가 정말 공부를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직상에 대해서 내가 이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건지. 그래서 상담자가 이제 심리검사를 받고 이제 그 결과를 쭉 본 거예요. 데이터를. 그래서 이제 심리검사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이제 뭐 마음을 또 이제 해석을 하겠죠. 우울 지수가 굉장히 높으시군요. 근데 이제 원인을 찾아보니까 직업 상담사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 있는 이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내담자의 진로 선택을 그냥 이제 직업 상담사는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고 어쨌든 결과가 계속 좋지 않으시니까 다른 거를 좀 준비하시면 어떻겠냐, 또 다른 취미가 있으시냐 이렇게 해서 이제 물어보실 때 이제 저는 그래도 계속해서 직업 상담사만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했을 때 이제 이분이 설득도 해보겠죠. 그래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검사 자료, 이런 증빙 자료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심리 검사에 대한 해석만으로 되지 않으니까 저희 교재에 저도 실어놨어요. 이 합격률을 이제 또 이렇게 증거로 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저희 이제 교재를 보시면 여기 이제 합격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률을 이렇게 쭉 보시면요. 2024년에 47.1%, 23년에 45.3%, 22년에는 이제 3회차가 어려웠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37.9% 갑자기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쭉 뭐 40%를 유지해요. 자, 이제 그러다가 근데 이제 50%를 넘는 회차는 없네요. 그래서 이제 50%가 이제 간당간당 하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상승이 되고 있는 추세다라는 거 이제 보이시는데 어쨌든 이제 이러한 합격률을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보시다시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증빙 자료가 되겠죠? 자, 그래서 검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합격률이 그래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그래도 6번 시험을 보셨을 때 이렇게 합격을 하지 못하신다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그저 뭐 소질이 없다라는 얘기는 참 못하고 공부 방법이 틀리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다른 것을 청소년 상담사라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닙니다. 저는 꼭 직업 상담사를 준비해야 해요. 이렇게 내담자가 이제 계속해서 설득을 해도 안 들어먹는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직접 충고를 합니다. 이제 세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이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니, 60점 만점에 계속 10점, 20점대를 머물러 계시는데, 그냥 다른 거를 정말 준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솔직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거다. 저희가 상담사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정말 친한 친구고 뭔가 했으면은, 너 이 정도면은 진짜 10점, 20점 맞으면 요즘 초등학생들도 그런 점수 안 받는다. 이거는 그냥 네가 지금 다른 거 준비하라는 신호야. 이년아, 정신 좀 차려. 하면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설명도 해봤다가 설득도 해봤다가 직접 충고를 해봤다가 지금 저희가 지금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좀 더 암기를 하기 쉽게 제가 예를 이렇게 들어드린 거지, 저희는 6번까지 무조건 이렇게 트라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6번째에서도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럼 조금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랬을 때 제가 늘 드리는 말씀, 6번째 진짜 이거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분한테 조금 자극받는 것도 있는데, 책을 사가신 분이 있어요. 물론 제가 출판한 이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던 이론서 있죠. 저도 공부를 하려고 샀던. 근데 제가 이제 이론서를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론서로 공부할 타입이 아닌가 보다 해서 그분한테 팔았어요. 근데 저는 당연히 저와 비슷한 이렇게 새롭게 준비하시는 분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그 2년 실기를 다 떨어지시고 새롭게 개정된 걸 이제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개정되기 전에 훨씬 쉬웠잖아요, 문제도. 근데 이제 개정되고 나서도 어차피 개정된 후에도 보진 않아요. 개정이 되든지 말든지. 근데 아마 그분은 필기를 붙으시고 실기를 준비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은 걱정하진 않는다. 근데 이게 무슨 좀 저는 이건 고집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냥 2년 내에 아니면 다른 걸 준비를 하던지, 이게 아까워서 그래요. 들인 시간과 공이 아까워서. 그런데 글쎄요. 그냥 저 같으면 차라리 청소년 상담사를 그냥 미친 척하고 다시 공부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건 사람 마음이 다 다른 거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실사례다라는 말씀 전달드리면서, 자, 다음 문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검사 분류에서 극대 수행검사와 습관적 수행검사를 설명하고 각각의 대표적인 유형 2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20년 사회차에 나왔던 문제로 극대 수행검사와 습관. 자, 이것도 역시 뭔가 일반 능력 같으면서도 특수 능력을 요하는 듯한, 근데 어쨌든 언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쓰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맞게 해줄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윌리엄슨의 그 상담 해석 3가지보다는 조금 낫죠. 자, 극대 수행 검사, 인지적 검사, 능력 검사로, 자, 극대. 자, 극대기 때문에 극대노하지 마시고, 자, 저희가 보시면 뭔가 극대노한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인지적으로 빡 돌았을 때, 그쵸? 그런 거죠. 자, 그랬을 때 인지적 검사로 나의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 극대화할 때가 바로 저희 직업상담사 검사, 이거 능력 검사 시험 볼 때죠. 자, 최대한으로 능력을 발휘할 때다. 그래서 지능 검사, 인지기 때문에, 그리고 적성 검사, 저희가 2년 동안 유효기간 내에 이 적성이 맞을지 안 맞을지 최대한 능력을 검사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유형 2가지가 나오고요. 자, 습관적인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습관입니다. 자, 인지적이었다면 당연히 얘는 비인지적이겠고, 성격 검사로 평소 습관으로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측정이다. 자, 그래서 성격 검사, 흥미 검사가 나온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는 저희의 성격도 정말 감출래야 연애 초기에나 조금 감춰질까요? 점점 드러나는 게 성격이고, 이제 흥미도 좀 맞아야지. 그죠? 그런 습관적인 게 좀 맞아야 된다. 티키타카도 맞아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드는 게, 아까 그 고3이었나? 때는 바야흐로 고2였던 것 같아요. 고1이었다. 제가 제 친구가 굉장히 도덕적인, 정말 조선시대에 뺨을 치는, 정말 그 정도의, 좋게 말하면 굉장히 선한 친구고,
굉장히 이제 올바른 친구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고1 담임 선생님이 또 하필이면 윤리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친구랑 제가 짝꿍인 거죠. 근데 보통 이렇게 지우개로 지우고 하면 이렇게 책상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치우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막 저희가 이제 공부는 안 하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뭐 끄적이면서 지우개를 쓸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그 지우개를 지우고 보통 사람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이거를 이렇게 책상 밑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내보내는 스타일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닥에 어차피 떨어지면은 나중에 이제 바닥 청소할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손발톱이면 저도 이제 당연히 이렇게 좀 너무 개인적인 거니까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더럽다라고 인식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휴지에서 싸서 이렇게 버리는 거 정도는 제가 이제 하는데 그 친구도 지우개를 쓰고 갑자기 이 지우개 가루를 모아서 휴지에 이렇게 훔친다고 하죠. 휴지에 이렇게 싸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걸 저희 담임 선생님이 이제 교탁에서 그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관찰을 하신 거죠. 그러더니 갑자기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랬다. 그래서 이 습관이 참 무서운 게 그 친구는 그냥 평소대로 이렇게 했는데 뭔가 갑자기 그 친구에게 상을 주셨다. 그래서 아, 그 뒤부터 갑자기 좀 그렇게 살아야 되나?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던 찰나였는데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습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도 가진 이런 습관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검사를 뭐 누가 맞다 틀리다 이게 아니라 비인지적 검사죠. 그리고 이거는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막 항상 얘기 드리는 거 양말 뒤집는 거, 근데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저희 우리 주부님들 세탁할 때마다 정말 스트레스 받는 거, 치약 이런 거. 그래서 성격 검사, 흥미 검사다. 뭐 일부러 즐거우라고 그렇게까지 벗어났겠냐마는 어쨌든 성격 검사와 흥미, 성흥이는 우리 습관이고 우리가 그때 이런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 인지 검사, 지능 검사, 그리고 적성 검사가 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자면 저희는 이제 국대 수행 검사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어쩌다 마주친 검사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검사 변인과 수검사 변인 중에서 강화 효과, 기대 효과, 코칭 효과를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강화 효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화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행동주의에서 강대리 변별이 생각이 납니다. 자, 거기서 강화는 뭐였냐면 자, 내담자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긍정적이나 부정적인 반응을 해줌으로써 이 내담자의 행동을 좀 더 바람직한 행동으로 바꿔주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랬을 때 강화 효과. 자, 저희가 이제 상을 주는 거죠. 효과라고 하니까 이제는 그 검사, 수검자 변인 중에서 이제 그 검사자가 이렇게 수검자에게 해줄 수 있는 영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검사자는 정말 말 그대로 저희가 얘기하는 상담자, 수검자는 이 검사를 받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물질적, 언어적 보상을 하는 경우에 영향을 미친다. 자, 언어적인 거는 뭐 나중에 뭐 가서 선물 하나 사줄게. 뭐 나중에 네가 좋아하는 뭐 요즘에는 뭐가 유행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핑이던데 핑으로 끝나는 뭐 귀여운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인형을 사준다든지 그다음에 뭐 어디 좋은데 키즈 카페를 데려간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물질적으로는 뭐 어린애들이 돈을 그렇게 좋아하겠냐마는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막 애들이 1,000원짜리 막 이렇게 뭐 10,000원짜리도 그렇게 귀한지 모르더라고요. 50,000원짜리 노란 건 알아서 50,000원짜리 근데 아직 그 숫자 개념이 좀 없는 친구들한테는 그냥 5,000원짜리 지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물질적, 언어적 보상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랬을 때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네, 다음은 기대 효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자가 수검자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표현하는 것은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자,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자식에게 나는 너가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부담 말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는 것은 정말 자식된 입장으로서 더 잘하고 싶고 그쵸? 꼭 이뤄내고 싶고 이제 그런 게 있겠죠. 자, 그런데 너는 정말 나는 어떤 너에게도 기대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나는 정말 네가 내 자식이라는 게 나는 정말 후회스럽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려면 어때요? 마음의 상처만 안고 갈 뿐이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생각이 드는 게
그 슈퍼에 평가였나요? 문계연 그 얘기하면서 예언이 나왔습니다. 그때 예언에서도 미래에 대해서 이제 성공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이제 기대하고 이제 뭐 이제 잘 실현해 나갈 거라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예측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예언이었는데 이 기대 효과 제가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걸스데이의 기대의 노래를 좀 불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영상을 많이 찍으니까 이제 기억도 안 나지만 이제 저도 여러분들께 노래를 한 소절 읊조리면서 다음 회차의 합격은 기대한다. 우우우우우우우우 귀엽게 우우우우우우우 예쁘게 우우우우우우우 기대해 라는 얘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코칭 효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칭 효과는 검사자가 수검자에게 검사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지시하는 등의 명령이 아닙니다. 코칭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 자, 검사자가 수검자에게 그냥 일침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좋겠다라는 등의 코칭이 있으면 당연히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 19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19년 1회차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19년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인 만큼 일단 19년의 문제도 눈여겨 보셔야 된다. 자, 얘도 지금 19년 이후에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조금 더 유심히 봐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시 다른 포인트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